네, 여러분 지금부터 세계해양포럼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를 위해서 부산일보 김진수 대표이사 사장님,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님과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기획위원장이신 김영겸 펜스타그룹 회장님, 기조연사 미치다 유타카 유네스코 IOC 의장님, 백준호 피리오사 AI 대표이사를 비롯한 내빈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now let us start the opening ceremony of World Ocean Forum 2024. Now our VIPs are entering the hall for the opening ceremony. We would like to welcome the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큰 박수와 함께 내빈분들을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opening ceremony of World Ocean Forum 2024 is about to begin now. Our distinguished 잠시 후 개막식이 시작됩니다. 저희 귀빈 여러분들이 현재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 연사분들, 관계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착석을 완료하시는 대로 2024 세계해양포럼의 개막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 포럼의 대주제는 오션 인텔리전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지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래의 해양 산업도 AI를 활용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함께 하신 내빈분들 중께서 참가자분들께서 혹시 동시 통역이 필요하신 경우는 테이블에 놓여 있는 리시버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수신기 채널 1번이 한국어, 2번이 영어입니다. 혹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주변 안내 요원의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This year's theme of the World Ocean Forum is Ocean Intelligence with AI, and we would like to let you know about the translation to be provided during the event. Junior translation is delivered into channel number 1 for Korean and 2 for English. 네,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2024 세계해양포럼의 개막식이 시작됩니다. 함께해 주신 내빈분들, 참가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주제는 오션 인텔리전스 위드 AI인데요. 작년과 함께 새로운 산업의 물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신 AI 등을 바탕으로 올해 행사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친환경 첨단 기술 블루테크로 글로벌 해양 청색 경제의 새로운 국면을 주도하자는 우리 블루 테크노미가 대주제였죠. 이어서 올해는 미래 해양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공지능을 통해서 물류와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 해양 문제를 AI가 최적의 솔루션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올해 주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오션 인텔리전스 위드 AI, 어떤 논의가 있을지 진심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세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회식에서는 두 분의 기조연사분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고 그 후에 패널 토론이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오늘 오전에 이미 해양 바이오 세션이 진행이 된 바가 있는데요. 내일 9월 25일 A홀에서는 해운항만 조선 세션이 진행됩니다. 같은 시간 C홀에서는 크루즈, 해양금융, 부산시 특별 세션이 진행되고요.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수산, 블루 이코노미, 해양 인문학, 키오스트 스페셜 그리고 에필로그 세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사 이후에 이어질 리셉션 관련해서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인의 밤 초청 내빈께서는 행사 이후, 개막식 이후에 잠시 대기하셔서 네트워킹 리셉션 장소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네트워킹 리셉션의 장소는 호텔 7층 야외풀입니다. 개막식 이후에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고 6시 반까지 본 행사장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세계 해양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개막식을 시작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저는 뜻깊은 행사 사회를 맡은 정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World Ocean Forum 2024. I'm Harry Jang, MC for the opening ceremony, and it is my great honor to be here with all of you. On behalf of our host and organizer, let me extend my deepest 주최 측을 대표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최장수 해양산업 플랫폼 세계 해양 포럼. 올해 주제는 오션 인텔리전스 위드 AI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만나 혁신을 주도하고 또 해양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다 함께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세계 해양 포럼입니다. 2024 제18회 세계 해양 포럼 개막식에 참석하여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내외빈 모든 참가자분들께 주최기관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주관기관인 한국해양산업협회를 대신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세계 해양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운, 항만, 수산, 조선, 해양과학, 해양인문학 등 해양 전 분야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교류해 왔습니다. 또한 해양 분야 국제기구와 정부,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해양산업의 전망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으로서 굳건히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럼 올해 18회째를 맞이하여 더욱 성숙해진 세계해양포럼의 개막을 위하여 공동조직위원장이신 김진수 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화창한 가을을 맞이한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 세계 해양 포럼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힘차게 오늘 출발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이 세계 해양 포럼은 해양도시 부산, 글로벌 도시 부산을 지향하는 이 부산항이라는 이 부산에서 이렇게 힘차게 출발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힘든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의 상황이나 해양산업 이런 부분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그러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세계 해양 포럼을 공동 주최해 주신 해양수산부의 끊임없는 무궁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도영 장관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국회 일정상 송병달 차관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 해양 포럼을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 주신 김현겸 기획위원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에서 오피니언 리더와 대학 총장님도 많이 오셨습니다. 해양대학교 유동근 총장님, 부경대 장영수 총장님, 그리고 오늘 기조 세션에서 토론을 해주신 장제국 총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서도 부산 경제와 해양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늘 하시는 양재생 상공회의소 회장님 모시고 바다의 일이라면은 내가 제일 먼저 나서겠다는 우리 강의구 영사단장님 계십니다. 그리고 부산일보가 운영하고 있는 해양 CEO 아카데미 총동문회 회장이신 허동윤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해양수산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최도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회자가 소개하신 것처럼 오션 인텔리전스 위드 AI입니다. 오늘 기조 연사를 해주신 미치다 유타카 IOC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새로운 해양 국가 간의 위원회로 큰 역할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조 연사를 해주신 백준호 퓨처오사 대표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위원장님께 오늘 사전 미팅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새로운 방향의 월드 오션 포럼을 잡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기후6.2와 AI가 함께하는 전문가의 포럼이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외국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다양한 세션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산은 여러 가지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이런 세계 해양 포럼이 부산 도약과 해양산업 발전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미 있고 힘찬 개회사 함께 행사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김진수 대표이사 사장님, 개회사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최기관인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님께서 환영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키가 원체 크셔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입니다. 무엇보다도 제18회 세계 해양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을 함께 준비해 주신 이 자리에는 부득이 못 오셨지만 박형준 부산시장님, 그리고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님, 김영겸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미치다 유타카 유네스코 IOC 의장님과 백준호 퓨리오사 AI 대표님께도 각별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원래 포럼의 주제는 오션 인텔리전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계를 넘어 개인이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는 AI 에브리웨어 시대에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일컬어 미래의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산업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더 이상 IT 기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제조, 물류, 바이오 등 모든 산업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전시회 CES 2024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인공지능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화장품이나 유통기업들까지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스마트 양식, 스마트 항만과 자율 운항 선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첫 번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가 준공된 데 이어 4월에는 부산항 신항에 스마트 항만 터미널이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우리 기술로 개발한 자율 운항 시스템을 탑재한 컨테이너 선박이 이곳 부산항에서 실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양수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규범체계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아바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영화가 나오기 15년 전에 각본을 완성했지만 당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에 제작 시기를 늦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비로소 그의 상상력을 영화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인간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맞물렸을 때 두 가지 모두 제 역할을 또 시너지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논의들이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인공지능 기술과 만나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공동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송명다 해양성부 차관님께서 세계해양포럼에 대한 기대와 올해 주제의 의의를 담은 따뜻한 환영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성민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세계해양포럼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공동조직위원장이신 김진수 사장님께서 빠뜨린 내빈 여러분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이신 임말숙 시의원님, 이성연 시의원님, 특히 민주당 소속이신 우리 전원석 시의원님 함께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중천 희창물산 회장님, 그리고 김기동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님, 그 외 많으신 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쪽지 날라온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찌되건 이 해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넓은 마음으로 저희들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왕자를 지은 생떼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배를 만들고 싶으면은 어디 가서 나무를 목재를 갖다가 구하러 하지 말고, 그리고 일감을 나눠줄 생각도 하지 말고 저 넓고 광활한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동경심을 바탕으로 성장한 도시가 부산이고, 그 동력을 삼아서 세계 환적 컨테이너 화물 2위를 자랑하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떤 상이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늘 주제 그대로 오션 인텔리전스가 해답인 것 같습니다. AI와 함께하는 그런 신기술이 부산을 지금보다 나은 해양 강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해양에 관련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앞장서 주시는 부산일보사 특히 김진수 사장님께 이 기회를 드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께서 따뜻한
축사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본 행사의 주최기관인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님께서 환영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제18회 세계해양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님, 우리시와 공동 주최 부처인 해양수산부 송명달 처관님, 자리를 빛내주신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 의장 미치타 유타카 박사님, 반도체 설계기업인 휘리오사 AI 백준호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전문가들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취임 후 세계해양포럼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만 올해는 부득이한 일정상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세계해양포럼은 오션 인텔리전스를 주제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된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I는 해양 분야에서 이미 폭넓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부산은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산업 거점으로서 오션 인텔리전스를 통해 스마트 항만 구축, 자율운항 선박 개발, 해양수산자원 보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은 바다가 열어나갈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견인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세계 석학들의 해안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큰 성과 내시길 바라며 짧은 시간 부산 바다가 주는 아름다움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환영사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 역시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정희용 국회의원님, 김희정 국회의원님께서도 축전으로 세계해양포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이미 소개해 주셨지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대학 총장님들과 유관기관 기관장님들, 단체장님들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해양포럼 지난 1년 내내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위원님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양 전 분야를 아우르는 우리 세계 해양 포럼 대표 해양산업 플랫폼이죠. 올해 오션 인텔리전스 위드 AI라는 대주제를 만났습니다. 기조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양 산업과 그 미래를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 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과 그 미래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해양업계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AI 시대 선도를 위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죠. 오늘 해양 산업과 AI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실 두 명의 기조연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조연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사는 미치다 유타카 유네스코 IOC 의장이십니다. 무대 위로 모시는 동안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치다 유타카 의장님은 2011에서 2015년까지 유네스코 IOC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국제 해양 데이터, 쓰나미 등과 관련된 활동에 주력하셨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해양정책학회 부회장, 도쿄대 특임 교수로 활동하시며 해양학 발전에 힘써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Okay,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유타카 미치다라고 합니다. 먼저 주최 측에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고위급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8회 세계해양포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조연설을 통해서 제가 속해 있는 IOC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인데요.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국 정부에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IOC에서 저희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국이 사실상 가장 활발한 파트너로서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해양 분야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짧게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타카 미치다이고요. 동경대학교 교수입니다. 저는 히로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1958년생이고요. 벌써 66세입니다. 도쿄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 후에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해양조사관으로 일을 했고 2000년도에 도쿄대학교에서 부교수로 교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UN 해양과학 10년을 위한 대통령 특사로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학 관련해서 경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은 연구 주제를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해왔는데요. 이전에는 물리해양학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해양정책 쪽으로까지 확대를 해왔습니다. 또 국제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제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IOC의 부위원장으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한국에서 오신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리더십 덕분에 저희가 IOC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IOC의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의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제 일본인으로서 이 IOC 의장으로 선출이 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발표는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IO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IOC 하면 올림픽위원회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은 올림픽위원회가 아닙니다. IOC, 제가 속해 있는 기관은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입니다.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IOC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6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유네스코 산하기관이고요. 또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IOC는 유네스코의 산하기관이긴 하지만요. 재정 지원은 유네스코에서 예산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의사결정 과정이 부분적으로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전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7년 동안 유네스코 활동을 중단했었는데요. 2017년부터 작년까지였습니다. 미국이 다행스럽게도 유네스코로 작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환영한다라는 말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유네스코를 떠나 있는 동안 IOC 회원만큼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미국과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저희의 기능적 자율성을 또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IMO뿐만 아니라 WMO, UNF 같은 해양 관련된 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FAO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해양과학을 홍보한다라는 부분은 IOC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IOC의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장이 있고요. 150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안국뿐만 아니라 내륙 국가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위스도 IOC의 오랜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2년마다 한 번씩 저희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책 얘기도 하고요. 예산 할당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 2년 사이에는요. 집행위원회라는 것을 소집합니다. 여기에는 선출된 40개의 회원국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은요. 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같은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IOC 위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의장이고요. 저희 5분의 부의장이 계십니다. 각각의 이제 그룹을 맡고 계신데요. 이 그룹마다 부의장님이 한 분씩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4번 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부의장님은 쿠마르 툰말라 박사님이십니다. 인도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이제 40개 국가가 집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4번 그룹은 호주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일본도 4번 그룹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IOC의 목표는 해양과학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책이나 이제 모델 관련된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제적인 정치적인 사안들도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네, 2번 그룹을 한번 볼까요? 여기 동유럽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그룹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오랫동안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난번에 회의에서 이 그룹에서 이제 러시아 지위가 이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번 그룹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IOC의 목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저희 IOC 이제 전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문서로 가시면 저희 전략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5가지 이제 고위급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두 번째는 해양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경보 시스템입니다. 쓰나미 경보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태평양 지역의 쓰나미 경보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IOC가 지원을 했고요. 또 과학 기반의 지속 가능성 미션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보고 계신데요. 가장 중심에는 역량 개발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요, 다른 국가들도, 이런 국가들은 선진국에 포함이 되지만 이제 개발도상국들과 저개발국들 같은 경우에는 역량 개발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미션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엔 해양과학의 10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요. 저희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해양과학의 10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발표가 되었고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맞춰서 저희가 유엔 해양과학의 10년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캠페인도 같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의 이행 계획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활동이 궁금하시면 이 이행 계획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벌써 이제 4년차 진행 중인데요. 지금 현재는 해양과학을 홍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SDG 14번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게 바다와 관련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SDG 목표는 17개가 있습니다. 이 17개 목표 중에 14번 목표가 바다에 관련된 겁니다. 바로 그리고 지금 현재 14번 목표, 이 해양에 관련된 목표가 가장 적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SDG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양과학이라는 것을 적절히 홍보하지 못한다면 해양학과 해양 관련된 목표가 다른 목표 대비해서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부분에서 IOC와 유네스코가 이 계획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이 해양과학의 10년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7가지 사회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깨끗한 바다도 포함이 되고요. 또 회복력 있는 바다, 예측 가능한 바다, 안전한 바다,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바다, 이런 목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과학 기반으로 설정을 한 목표인데요. 과학에만 의존을 한 것은 아니고 그 과학적인 결과에 더해서 사회적인 성과도 같이 달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엔 해양과학의 10년 보고 계신데요. 7가지 사회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10가지 도전 과제도 같이 식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키워드를 찾으라면 데이터 공유가 될 텐데요. 데이터 공유가 오늘의 주제와도 연관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인공지능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공유가 현재 이 해양과학 관련해서 그리고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양과학의 10년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적인 구조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IOC에서 이제 사무국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 국가별로 이 해양 과학의 10년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국가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일본에서도 따로 국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는 상향식 접근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사회적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2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번째 목표가 바로 투명하고 접근성 좋은 바다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해양학 데이터 공유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토착 그리고 그 지역 관련된 특화된 지식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설정을 했던 이제 사회적 목표인데요. 바로 7번 목표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목표로 추가를 한 부분인데요. 바로 영감을 주는 포용적인 바다입니다. 바다는 이제 해양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해양 엔지니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또 지역사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인을 위한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이 연결성에 방점을 찍고 저희는 바다가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포용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다음 세대는 이제 2030년부터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텐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세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7번째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한 가지 더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적용 사례도 있고요. 또 잠재적으로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해양 분야가 있습니다. 예측 부분도 있고요. 조기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오염 모니터링도 해당이 되고요. 또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해운 경로 설정이 정말 중요한 주제죠. 그래야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해양 공간 계획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지난 10년 또는 2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가 해양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 풍력 발전도 이 공간 계획과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 공간 계획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AI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AI 전문가께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가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몇 가지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제 교육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AI가 교육 분야에서 사용될 잠재력이 아주 높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을 고려해서 유네스코에서 AI 윤리 권장 문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발표가 되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간물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인권이라던가 그 외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1분 남았네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해양 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AI 관련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 자세한 정보를 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책도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편향의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I가 생성한 데이터의 오염 문제도 아주 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하나의 지구, 하나의 바다라는 글을 써왔는데요. IOC가 캐치프레이즈로 표방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바다라는 건 생태계의 출발점입니다. 생태계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것이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려면 바다가 증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다는 우리 존재의 출발점이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나 UN 해양과학 10년을 활동을 해줘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We thank you so much for the very insightful presentation, the keynote speech. And we would like to invite you one more time in a bit for 이후에 토론 때 연사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미치다 유타카 유네스코 IOC 의장님께서 해양 데이터 그리고 해양 정책 관련한 오랜 경험 그리고 심도 깊은 발표 나눠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기조연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조연사는 국내 유일의 AI 전용 반도체 설계 기업을 이끌고 있는 백준호 주식회사 퓨리오사 AI 대표이십니다. 백준호 대표님은 미국 조지아 공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반도체 제조사 AMD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를 거쳐서 2017년 퓨리오사 AI를 창업하셨습니다. 2021년 1세대 AI 전용 반도체 워보이를 출시하였고 지난해부터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며 상용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께 두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해양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우리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반도체 그 AI를 구동하는 그런 반도체를 개발하는 이제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반도체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정밀 공학에 속하죠. 매우 이제 나노 세계의 굉장히 이제 나노 세계의 어떤 정밀 공학에 속한다면 우리 그 해양 산업과 해양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제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반대편의 느낌에 있는 그런 이제 산업과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제가 하는 일과 우리 해양 산업을 같이 함께 아울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는 우선은 오늘 이야기되는 그 AI 자체의 그 근본 기술 그리고 우리 또 반도체 기술 그러니까 AI의 근간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되짚어보고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또 그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 해양 산업과 어떻게 더 접목이 돼서 앞으로 우리 해양 산업을 더 고도화하고 또 훨씬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 AI는
사실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심층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뭐 딥러닝이라 하기도 하고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이 심층 인공망 신경망 기술을 이제 다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층 인공망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 뉴런 이제 뇌세포를 이제 우리가 이제 모방을 한 거죠. 우리 뇌세포를 우리 생물학 시간에 배울 때 이 뇌세포를 보면 우리 뇌를 뜯어보면 이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고 이 뉴런이라는 세포는 서로 굉장히 많은 뉴런 세포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뉴런 세포에 이제 인풋이 있고 그 인풋이 뭔가 이제 연산을 해서 프로세싱을 해서 그게 이제 다른 뉴런 세포로 연결되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AI는 다 이 심층 인공신경망을 좀 더 단순화해서 이거를 이제 모방한 그런 이제 패러다임의 기술로 이제 과거의 AI 기술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다른 패러다임의 이제 기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AI를 이야기할 때는 이 AI 모델, 이 심층 인공망으로 구성된 AI 모델을 우리가 이제 훈련한다라는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 있고 이를 이제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이제 인퍼런스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트레이닝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심층 인공망에 뭔가 일을 시켜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는 이런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이미지를 이렇게 심층 인공신경망에 이렇게 입력으로 준 다음에 이 심층 인공신경망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안에 이제 개가 있는지 고양이가 있는지 이렇게 맞추게 하는 거죠. 이 맞추게 한다는 건 이 심층 인공신경망이 아까 뉴런 셀과 셀 사이에 그 이제 연결 강도, 그걸 우리가 웨이트 값이라 그러는데 웨이트 값들을 계속해서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이제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이 심층 인공신경망이 제대로 된 일을 할 때까지 마치 우리 사람도 우리 뇌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듯이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 이 정답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결국에는 이 심층 인공신경망이 뭔가 이제 그런 제대로 된 일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정답을 맞추는 과정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고 이걸 실제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걸 이제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근데 이게 여기서는 지금 심층 인공망으로 표시된 게 지금 뭐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거의 네트워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소위 이제 우리 예전에 알파고라든지 매우 이제 놀라운 일을 해내는 그런 AI들의 심층 인공신경망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제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거의 한 수백만 개의 서로 연결을 가진 수십만 개의 노드를 가진 이런 이제 신경망 노드가 우리가 한 10년 전에 나왔던 이미지 인식을 이제 잘하는 이제 모델들이고요. 지금은 근데 이 모델만 해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우리가 지금 인공적으로 만든 우리 AI의 이제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챗GPT나 LLM 같은 모델들은 이 모델들이 여기에서 다시 100만 배가 더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배나 뭐 100배가 더 커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즈를 한 100만 배 정도 더 증가를 시켰을 때 지금 이제 사람과 같이 뭔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오류도 좀 있지만 사람과 같이 말하는 이런 이제 AI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이제 AI 모델들이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모델이 이제 커진다라는 말은 왜 근데 AI 모델을 자꾸 키우냐 하면 이것도 다 이제 실험적으로 관측된 이제 법칙인데 우리가 뉴럴 스케일링 로라고 부르는데 이 AI 모델을 더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더 강력한 기능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트레이닝을 하고 뭐 인퍼런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자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커지니까 이를 트레이닝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지금 이제 연산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사이즈가 적당한 사이즈면
그냥 적절한 우리가 반도체, 기존의 반도체로 돌릴 수 있었을 건데 이 모델 사이즈가 이제 너무 이제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를 돌리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근데 그렇게 막대한 어떤 인프라, 이제 컴퓨터를 위한 인프라를 왜 만드느냐 하면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가 더 이제 강력한 지능을 이제 가지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투자를, 막대한 투자를, 그게 뭐 기업의 영리 목적이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강력한 문제를 풀기 위함이든 이런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양에서 있는 많은 이제 AI의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뭐 해양의 환경이라든지 우리 클라이밋 체인지라든지 뭐 우리 온도 변화라든지 또 그 외에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문제들은 다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들이죠. 이제 그런 문제를 더 강력하게 풀 수 있는 우리가 AI를 이제 출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이런 반도체와 이 컴퓨터 자원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강력한 AI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이제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AI의 발전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발전했는지 인재 시작인지는 아직 사실 알기가 되게 어렵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이 모델을 더욱더 키우고 더욱더 강력한 AI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을 발전하는 지금 여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아까 이 뉴럴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우리 그 인공적인 우리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을 시키면 결국 이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놀랍게도 이 심층 인공망이 이제 해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어떤 모델을 우리가 훈련시킨 대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근본적인 그 모델을 이제 이해를 갖다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챗 GPT죠. 아마 많은 분들이 써보시면 굉장히 이제 사람과 같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랭귀지를 이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학습을 시켜서 사람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연어를 이 AI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그 근본적인 모델링을 내부적으로 이제 구축한 다음에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나올 말들을 계속해서 예측하고 이제 말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여기 얼마나 많은 연산이 들어가는지를 한 번 더 그래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그 챗GPT를 위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연산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좀 표시를 하면 이렇게 우리 이제 소위 이제 행렬 연산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행렬 연산을 보시면 이 행렬 연산의 어떤 디멘션이 가로로는 5만, 세로로는 만에 해당하는 이제 행렬입니다. 여기서 잘 그 스케일이 표시가 되지 않는데 가로로 5만이고 세로로 5만이면 그 안에 있는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숫자가 엔트리가 거의 이제 몇억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렬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이름 대한민국의 인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다 나열하고도 10번을 더 써야지 이 행렬을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크기의 행렬 연산을 수십 번 반복을 해야 100번 이상 반복해야 한 토큰, 한 월드가 나오고요. 그러면 챗GPT가 그 이야기를 또 계속 이제 여러 단어를 쏟아내니까 또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연산을 이제 해야지 이제 이런 강력한 AI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AI가 이렇게 가능해진 가장 큰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뭐 이런 챗GPT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스케일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구축할 수 있었던 게 하나의 큰 동력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데이터를 처리해낼 수 있는 이런 컴퓨터를 이제 반도체 기술로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AI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게 더욱더 이제 더 강력해져야겠죠. 그래서 AI와 이런 데이터, 컴퓨터는 결국 그 해당하는 이제 AI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에 매우 이제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오일과 같다고 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전략적인 기술이 된다는 점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결국 이제 이런 많은 컴퓨터가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큰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잘 훈련을 시키면 뭔가 이제 어떤 그 우리가 훈련시킨 데이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는 그런 이제 모델이 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내추럴 랭귀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영역은 우리 이제 비전 영역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영역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우리가 자율주행 선박이라든지 뭐 우리가 그 해양 생태계를 관찰하는 그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기술 모두가 다 이제 이런 비전 영역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예전에 비하면 뭐 오브젝트를 디텍션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비전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근본적으로 이런 공간적인 정보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한층 더 밝게 하면 이 공간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로봇 기술들도 같이 발전을 하겠죠. 여기에 대한 그런 더 근본적인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방향으로 AI가 또 계속해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나사와 IBM이, 사실은 이건 거의 한 일주일도 안 된 이제 뉴스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의 어떤 우리의 기후와 뭐 클라이밋, 우리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진 그런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역시도 과거에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이제 우리 수학적인 사이언티픽한 그런 이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델들을 이제 구축해 왔다면, 이제 그 다음에 패러다임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그러니까 수학적인 모델링으로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환경과 웨더에 대한 근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도 역시 많은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이제 모델을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AI가 이제 이런 많은 영역에서 더 근본적인 그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 월드 모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AI 기술이 진화하고, 또 그 근본적인 모델들이 다양한 영역에 이제 접목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AI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해양 산업에서의 많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뭐 웨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비주얼한 모델이라든지, 또 심지어 그런 아까 이제 좀 더 언어적인, 조금 더 뭐 플래닝과 리즈닝 할 수 있는 모델들이 다 결합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더 강력한 그런 해양 산업을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해양 자원을 더 보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양 산업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AI를 우리가 접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안에 이제 그런 고도화하는 과정에는 아까 말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반도체를 여기에 접목을 해서 실제 AI를 리얼타임이든 그게 뭐 오프라인이든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큰 과제이자 중요한 어떤 그런 챌린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저희 AI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건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고요. 저희는 이제 2017년에 이제 저하고 한 3명 정도가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한 7년 정도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1세대 칩이 나왔고, 지금 이제 2세대 칩이 이제 올해 이제 곧 이제 지금 출시되어서 이제 샘플링을 커스터머 분들한테 이제 샘플링을 하는 단계입니다. 저희 이 AI 컴퓨팅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AI 컴퓨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파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계하는 이런 기술들은 이 AI 컴퓨팅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게 할 수 있느냐가 저희 회사의 어떻게 보면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설계한 칩을 저희가 레니게이드라고 부르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칩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 반도체 칩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생겼습니다. 이게 반도체 칩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큰 사이즈의 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5나노 공정, 미세 공정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제 큰 사이즈의 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안에 우리가 소위 스위칭하는 트랜지스터가 거의 한 400억 개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억 개라고 하면 이건 지구 인구의 숫자의
한 4배가 되는 스위칭이 되는 데이비스가 이 3cm, 2cm 정도 되는 공간에 모두 이제 집적이 돼서 서로 더 연결이 돼서 기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AI 컴퓨팅을 아까 뭐 우리 뉴럴 네트워크를 보여드렸죠. 그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의 수학적 연산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이제 반도체를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반도체 설계도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 어떻게 그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할 때 더 에너지를 적게 쓰고 더 이피션트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저희 어떤 설계 역량, 우리 엔지니어 분들의 디자이너들이 설계 역량을 이제 집중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아주 이제 첨단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되겠죠. 반도체의 어떤 첨단 기술들이 많이 이제 접목이 되어 있고, 이게 미시 세계이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과 이 엔지니어링을 하는 건데요. 또 우리의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또 넓은 큰 대상을 하기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효율화하고 최적화하는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같이 해양 산업에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패러다임의 기술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반도체적인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그러면 도대체 뭐가 설계의 정말 핵심적인 아이디어냐라고 이제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까 행렬 연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다차원 행렬 연산, 아주 거대한 스케일의 다차원 행렬 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는 칩은 이런 다차원, 이제 고차원의 행렬 연산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칩을 설계하느냐에 저희가 이제 좀 굉장히 안에 많은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렇게 좀 요약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은 조금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렬 연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우리가 실제 칩에서 어떻게 우리가 뭐 스케줄링하고 뭐 파이프라이닝하고 많은 이 칩 안에 많은 이제 계산기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꾼들을 굉장히 많이 두는데, 이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해서 이 연산들을 파이프라이닝하고 굉장히 그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그 우리가 필요한 연산들을, 아까 제가 챗GPT 같은 경우는 뭐 수억 개의 인자를 가진 행렬 연산을 뭐 수백 번 반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산을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 결과를 갖다가 해낼 수 있는 이 설계가 저희가 지금까지 해서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는 어떤 설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파이프라이닝 하는지 이런 데 대한 내용인데요. 근데 물론 이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낯선 세계의 기술로 보일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이제 다른 산업의 영역들과 이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미시 세계에서 우리가 한다라는 걸 제외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장으로 따지면 큰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각종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도시 설계에 비유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공장 설계에도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목적 함수가 있으면 그 목적 함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각 그 워커들과 예를 들면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굉장히 이제 대규모의 일들을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이런 설계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설계로 들어가면 물론 반도체에 국한된 그런 설계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수학적인 옵티미제이션과 그러니까 옵티미제이션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영역들의 문제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AI로 좀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 같이 고민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칩의 뭐 설계 도면과 실제 안에 있는 그런 어떻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제 그게 대한 이제 내용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우리 국내 산업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런 이제 칩을 만들 때
보통은 이제 그리고 좀 이런 이제 설계 분야가 우리 반도체 산업 전체 관점에서 이제 우리 국내 산업이 이때까지 되게 잘해왔던 영역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제조에 좀 강한 편이었고 사실 설계 역량이 있어서는 좀 이제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잘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새로운 회사들은 한마디로 설계에 대한 근본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런 이제 고도화된 칩을 설계하는 그런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2세대 칩까지 이제 양산 단계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영역들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점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해양 산업은 이제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짧은 그런 조사와 그 여러 가지 AI한테 좀 물어본 것도 있고 그걸 통해서 그래도 몇 가지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뭐 우리 그 해양 포럼에서 너무 잘하시고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파운데이셔널 클라이밋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AI가 새로운 이 문제들의 패러다임을 돌파하는데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안에 있는 많은 이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을 하고 이를 우리가 잘 훈련을 하면 우리가 해양 그 생태계와 여러 가지 지금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에 우리가 이 AI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해양에 있는 그런 이제 뭐 우리 그런 이제 뭐 폐기물이나 해양에 있는 나쁜 그런 이제 그런 물질들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AI가 어떻게 보면 AI 아까 이제 비전 모델을 말씀을 드렸는데 AI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눈을 이제 두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센싱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해양을 관찰하고 또 거기에 이제 그 공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또 제거를 할 수도 있겠죠. 또한 해양이라는 거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아직까지 뭐 미처 우리가 다 익스플로어 하지 못한 영역들도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센싱을 통해서 더 익스플로어를 하고 해양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수산업 등도 아마 해양 그 이제 아까 비전 기술이나 여러 가지 우리 AI 기술을 통해서 또 자동화하고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또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수산업들도 아마 더욱더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아까 이미 우리 자율주행 선박을 이미 이제 시험 운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이제 또 효율적으로 이제 라우팅을 하고 뭐 내비게이션을 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선박을 해서 더 에너지를 줄이고 더 이피션트하게 우리가 해양 운항을 갖다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당연히 이제 AI가 매우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또 이거는 약간 저희하고 관련된 얘기긴 한데요. 진짜 그 AI와 관련된 이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는 게 이 AI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앞으로 이제 더욱더 이제 지금 좀 챌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AI 자체 프로세싱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에 있는 리뉴어블 에너지를 최대한 사용을 하고 또 해양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미 뭐 그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양에서 또 해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또 반도체나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앞으로 한번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멋진 발표해 주신 연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준호 대표이사님. 해양산업과 AI의 연계, 가능성과 또 여러 방안에 대하여 오랜 현장 경험에 기반하여서 또 전문성에 기반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두 분의 말씀을 토대로 패널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해양 포럼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조연설 두 분 모시고 들어봤고요. 더욱더 심도 있는 발표에 대한 토론, 또 궁금증 해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패널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의 기조연사분과 자장님을 모시고 토론에 대하여 패널 발표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는 것과 함께 또 우리 플로어에서 시간이 있다면 질의응답 시간 또한 가져볼 생각인데요. 그러면 이어서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이끌어 주실 좌장님,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세계해양포럼의 전문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님께서 패널 토론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미치다 유카카 의장님, 백준호 대표님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고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invite Chair Michida Yutaka one more time and also CEO Baek Junho onto the stage for the panel discussion. 저장님 준비되셨으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제가 갑자기 또 맡게 됐고요. 오늘도 맡게 됐는데 우리 기획위원장님이신 김연겸 회장님께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두 분 정말 인상적인 그런 연설을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셨고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두 분이 토픽이 달라서 어디서 접점을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역할을 좀 맡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정치학을 영어로는 Political Science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학자인데 아시겠지만 제가 해양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고 또 이렇게 그 과학도도 관계가 없어서 제가 이 세션을 잘 이렇게 잘 해나갈지 좀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션을 흥미롭고 또 유익하게 또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미치다 박사님은 연설을 통해서 IOC가 무엇인지 저도 사실 IOC가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인 줄 알았습니다. 앞에 좀 찔렸었는데요. 그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신흥 AI 기술이 어떻게 바다를 보존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백 대표께서는 딱 보면 알겠지만 아주 스타트업 하시는 분 같은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해양산업에서 AI의 적용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코스트를 다운시키면서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지금 퓨리오사에서 하고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면 나중에 플로어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질문 계신 분들은 또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미치다 박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바다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다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의 바다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다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아무래도 바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어느 이렇게 컨퍼런스나 회의를 가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문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이 아직 부재하고 환경에 대한 또 그 관심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실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미치다 박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Yeah. 네, 질문 감사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해양학자들이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견입니다. 저희 지금 UN 해양과학 10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보다 잘 해양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일반 대중에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향후 30년, 40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답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는 UN 해양과학의 10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 나가는 데서는 많은 과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도 AI를 사용한 해양 예측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IOC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Yeah.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사실 저희 예측 분야에서 AI가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미래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이슈가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예측 분야에 어떤 AI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저희 몇 가지 이슈를 장표에서 소개했는데요. 따라서 보다 심도 깊게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를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표님이 제시한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 미치다 박사님께서 제기한 우려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그 반도체 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미시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기보다는 이제 결국 그 AI를 이제 실제 이제 구동할 때 저희는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디바이스라서 뭐 약간의 좀 이제 거리가 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미시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AI 전체 우리 그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그 해양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AI를 접목하는 영역에 다 지금 그런 챌린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아마 굉장히 좀 AI가 앞으로 발전하면서 그런 레귤레이션과 뭐 데이터나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는 점은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AI 커뮤니티들이 아마 굉장히 다 같이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지금 사실은 이제 개발도상국과 또 선진국 간의 또 격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남북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AI 기술조차도 활용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치다 박사님께서는 이 IOC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이 해양 연구와 보호를 위해서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eah, thank you very much.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AI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고요. 해양학 전반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해양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IOC 출범 초창기부터 IOC에서는 역량 개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우리 위원회의 중심 활동입니다. 몇 번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저희 벌써 역량 개발 계획을 해양학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발간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AI 기술 관련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특히 해양 예측이라던가 조기 경보 시스템, 저감 시스템, 또 생태계 복구 모두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IOC에서는 역량 개발 활동에 집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많은 자원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IOC에서는 최대한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혹시 그 IOC에서 그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띵크탱크나 이런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그 연구를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partially.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자원이 저희 IOC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싱크탱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진행을 한다던가 또 개발도상국에 해양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IOC에서 하고 있는 활동 설명드렸습니다. 대표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백 대표님께서 개발하고 계시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비싸게 보여요. 굉장히 그걸 만들려면 굉장히 비싼 돈이 들 것 같은데, 그 아까 회사 이념을 보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everyone on earth라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그런 어떤 기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어떤 특정의 그 선진국만 해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지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 그 AI 반도체 그 설계의 핵심은 결국 그 코스트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트라면 에너지 코스트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원가의 코스트도 있겠죠. 그래서 그 AI를 사용하는 그 에너지와 전체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게 저희 설계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AI를 어떻게 보면 좀 데모크래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회사의 어떤 그 기술 방향이라고 그게 저희가 주는 가장 핵심 밸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반도체보다 얼마나 더 싸게 그 제조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전체 비용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의 이제 GPU나 이런 데 대비해서 이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는 최소한 에너지를 카본 포트프린트를 절반 이상으로 떨어뜨리는 게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더 이제 optimization을 할 수 있는 회사 여력이 커지면 그게 2배뿐만 아니라 3배, 4배까지도 더 이제 전체 비용과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산일보 주최 측에서 그 긴급 질문이라 해서 올라왔는데요. 하나 여쭤보겠는데,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백 대표님께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데 이 젊은이들에게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달라고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아직 스타트업이고 이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그런 이제 스타트업이라서 제가 뭐 감히 뭐 조언을 뭐 어떻게 그래도 뭐 제가 드린다면 저 경험상 이제 이런 AI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의 그런 기술들이 등장하고 이제 산업 지형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반도체 이제 산업에 있으니까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잘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오히려 또 보수적일 때도 있고 또 과거에 또 여러 가지 경험으로 잘 안 될 거야라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설계 분야나 이런 분야는 이거는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국내에서는 잘 안 돼 이런 이제 생각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젊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레거시나 바운더리에 너무 고정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 지형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점을 가진 그런 플레이어들이 반드시 이제 등장하고 또 저는 스타트업이나 우리 젊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에 굉장히 맞서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틀을 깨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좀 뭐라 그러지 목표를 높게 잡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으로 도전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생각지 않게 또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좀 자신감을 가지고 또 도전을 하면은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역시 그 생각의 틀을 깨셔가지고 이 넥타이 같은 거 안 매시고 다니는 게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고 싶은 분은 넥타이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네, 한 가지 또 이제 그 실질적인 일상생활에 미치는 어떤 AI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미치다 우리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AI를 그 아까 이제 뭐 사용하는 거를 보면 주로 모니터링을 많이 하거든요.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해서 지금 현재 해양 상태가 어떤지, 오염 상태가 어떤지, 어디에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내는 거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니터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것을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기술이 빨리 발전이 돼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모니터링과 이 실질적인 기술의 발달의 어떤 그 갭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아무것도 진척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모니터링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기준선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모니터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 활동을 이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 조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염을 저감한다던가 이런 활동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모니터링은 아니죠.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데이터와 예측 정보는 반드시 우리가 결국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사결정 과정이 올바르게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현재 강에 방류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많은 오염 물질이 강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에 곳곳에 덫을 설치를 해서 이 오염원을 걸을 수도 있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모니터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덫이 지금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안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주면 우리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현실에서 뭐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니터링과 의사결정 과정의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이 출발점입니다. 근데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고 예측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의사결정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니터링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실현시키는 툴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백 대표님께서는 지금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는데 미래의 AI 기술을 사용해서 해양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회와 또 도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말씀 주신 문제들이 매우 이제 우선 어려운 문제일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특히 해양의 우리 자원이라든지 해양 이제 보존이라든지 서스테이너블 이런 문제들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쉬운 문제들 아마 해결이 되었을 거고, 사실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굉장히 아마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남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또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크게 문제를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데이터도 광대하게 수집을 해야 되고, 또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연산으로 처리를 하고, 또 AI가 가진 아직까지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들은 AI 알고리즘적으로 계속해서 또 극복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레귤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반면에 이제 그 문제들의 돌파구를 AI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익사이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좀 믿음을 가지고 좀 스케일을 키워서 그 문제를 또 직면한다면 또 그 다음에 한번 브레이크스루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근데 AI를 활용을 저도 좀 하고 있는데요. 챗GPT 같은 거 이제 사용해 보면 챗GPT가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다른 답을 해서 너 그거 거짓말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미안해요 이러면서 계속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하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챗GPT는 알고 보면 이제 인간의 언어만 가지고 이제 훈련을 했는 반면에 이제 시각적인 정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아직 가진 모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방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브레이크 스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현재 AI의 모델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가진 어느 정도 한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은 최근에 우리 오픈 AI 같은 경우는 오픈 AI O1이라는 리저닝을 어느 정도, 물론 그것도 아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모델이 이제 나오듯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런 이제 좀 문제들을 완전히 hallucination을 다 없앤다기보다는 사람들도 스물씩 오류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더 상식적인 그런, 그리고 더 그런 이제 오류가 적어지는 그런 AI들은 계속해서 오류가 적어지는 방향으로는 AI가 발전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5시 8분까지 마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3분이기 때문에 5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플로어에서 내가 이 질문만은 꼭 해야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그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겸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누구한테 질문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치다 박사님 정말 아주 인포메이티브하고 인사이트풀한 진짜 대답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금 AI 전문가가 계셔서 제 질문이 조금 이제 좀 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에게 한번 좀 여쭈고 싶은 게 기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단순하게 탄소 문제만 가지고 자꾸 이제 기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닌 우리 미치다 박사님 같이 이제 해양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신 분 같으면
기후를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태풍의 진로를 분석을 하고 이제 어디서 태풍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해양에서 이제 물이 증발을 해서 뭐 이제 그 구름이 되고 비가 된다라고 하는 요소 말고 과연 한 크게 보면 어떤 요소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대륙의 온도라든지 또는 이제 그 360도로 위성이 다 지금 파악이 되는데 태풍의 진로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도 지금 한 요소가 과연 이제 탄소만이 아닌 해양의 온도, 그다음 그 지역의 대륙의 온도, 그러면서 바람의 어떤 방향 이런 요소를 좀 그 만약에 몇 개 정도만 집어주면 우리 지금 이제 그 백 대표 같은 저기 이제 그 공부하는 분, 그러니까 지금 아까쯤에 뭐 10억 개를 뭐 10번, 20번 돌린다라고 하면 그 정도 예측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작년에 그 이제 그 이 저희들 그 주제 발표하신 키노트 연산 하신 분이 저희들 던진 과제거든요. 그래 볼 때 요소를 너무나 많은 수백 가지 요소가 아니고 단순하게 태풍 정도의 진로를 볼 때 어떤 요소를 몇 가지 정도를 그림을 정확하게 위성 그림을 판독을 해서 우리 AI 전문가가 그걸 한번 돌려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좀 틀린 정보가 아닌 더욱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 요소를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백 대표님께서는 그 요소를 그 정도 돌리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다 아니면 그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대답하려면 한 30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아까 말씀하시죠. 짧게.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반도체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예. 오늘 AI하고 오션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백 대표님이 상당히 좋은 걸 이야기하셨는데 그 응용 목적에 해양 오염과 AI를 가지고 이제 뭐 디텍트하고 그걸 클린업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사례를 센서를 갖다 예를 들어서 고건치 딱 떨어뜨려 가지고 AI로 디텍트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해양 오염이 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미세 플라스틱도 있을 수 쓰레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AI로 연계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비즈니스화 할 건지. 그럼 여기 계신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젊은 학생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용 분야를 어떻게 AI로 연계시켜서 할 건지 그거 좀 보고. 네, 두 분 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자 한 25초씩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우리 미치다 선생님부터 25초. 25 seconds. Okay,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첫 번째 질문이 제 한국어랑 영어가 동시에 들리다 보니까 그 질문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아마 백 대표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요. 근데 예, 죄송합니다.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후쿠시마 그 저기 오염수 그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이 없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뭐 설명드렸듯이 어떤 그런 사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이긴 해서 근데 아까 그런 센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또 AI 모델이 그걸 잘 이제 분간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마 그냥 말씀 들었을 때는 가능할 거란 생각은 듭니다. 예. Going back to Mr. Michida. Okay. 네, 미치다 박사님께 다시 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떤 게 필수적이냐,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모든 매개 변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기온도 중요하죠. 대기의 온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기후 지표가 되는 요소니까요. 하지만 미래의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기온 변화라던가 특히나 해양에서의 온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봤을 때 대기보다 이제 해양에서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널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서는 더 높은 해상도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이제 표면의 온도는 위성 이미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판독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위성과 그 심해, 바다 안에 있는 모니터링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은 게 참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두 분 아주 굉장한 분 모셨는데 질문도 이렇게 토론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멋지게 이끌어주신 좌장 맡아주신 장재국 총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의 멋진 발표와 그리고 패널 토론으로 우리 2024 제18회 세계해양포럼의 더욱 특별한 시작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for the wonderful presentation, keynote speech, and the panel discussion.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세계해양포럼 개막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세션들 관련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일 A홀에서 해운항만 조선 세션이 진행되고요. C홀에서는 크루즈, 해양금융, 부산시 특별 세션이 진행됩니다. 26일에는 수산, 블루 이코노미, 해양인문학, 키오스트 스페셜, 그리고 에필로그 세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울러 잠시 후 있을 대한민국 해양인의 밤 초청 내빈께서는 잠시 대기하셔서 네트워킹 리셉션 장소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킹 리셉션은 호텔 7층 야외 풀장입니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요께서는 특히 초청을 받으신 내빈께서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안내요원에게 우리 해양포럼 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이 안내요원 부재 시에는 나가시는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용하신 통역 수신기는 자리에 놓고 대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